안녕하세요. 리브부동산TV 리브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오피스텔 매매 가격도 상승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오피스텔 매매 시장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태현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B경영연구소의 김태환입니다. 이번에 연구소에서 오피스텔 통계를 새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최근에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해 드리고자 오피스텔 통계라는 거를 7월 26일자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오피스텔 통계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확대하고 저희가 이제 시세 지수라고 해서 조금 새로운 지수도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통계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오피스텔 시세 지수라는 건 따로 없었던 건가요? 네, 시세 지수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았고 시세 지수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KB국민은행에서 오피스텔 시세를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세를 잘 아시는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산정할 때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방식을 시세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지수화하는 작업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제 아파트처럼 뭐 몇 %, 떨어지고 내리고 상승하고 이런 변동률을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지수로 작성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가격 흐름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 평균 가격 이런 정보들이 저희가 조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을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5개 광역시, 세종까지 포함한 지역을 조금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좀 나눠지다 보니까 전체 5개 권역으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관련 통계는 아파트 같은 경우 주간 단위로도 나오는데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통계는 매월 월간으로 발행할 예정이고 또 하나 홍보해드리면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월간 부동산 시장 리뷰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 통계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통계는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이용자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제공하실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피스텔 통계를 발표하면서 보고서도 같이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KB 통계로 살펴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인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지수가 좀 활용돼서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오피스텔 시장 동향이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격 동향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피스텔 가격 동향을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오피스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계속해서 약간 오름세를 보였었고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조금 떨어졌다가 최근에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그 변동률을 살펴보니까 경기도가 조금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 오피스텔 상승폭이 이렇게 올랐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조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 지역을 보면 거래가 일단 최근에 좀 많이 늘었고요. 흔히들 아파텔이라고 많이 하시죠. 이제 아파트 수준의 시설이나 규모를 갖춘 오피스텔이 경기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면서 중대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 지역은 어떤가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오피스텔 수요라는 게 1인 가구나 그리고 이제 교통이 좋은 곳에 직장이 가까운 곳 이런 수요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서울은 도심이라든지 그리고 여의도, 그 강남같이 업무 중심지 주변 지역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른 지역을 조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곳이죠. 영등포구가 포함된 저희가 서남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지역이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지금 평균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섰잖아요.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네, 오피스텔은 뭐 규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는 아파트보다는 높진 않은 상황인데 서울 오피스텔 평균 가격을 이제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권, 강남이 네. 포함된 동남권이라든지 영등포 있는 서남권, 그리고 정통적으로 많았던 도심 이런 네. 데는 평균 가격이 3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 인천 지역은 네네. 서울보다는 조금 낮은 네. 수준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대 후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인천은 1억 5천만 원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가격대가 이런데 오피스텔 규모별로도 가격이 조금 다르게 형성될 것 같거든요. 소형 아파트를 대체하는 이제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평형대 위주로 오피스텔도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최근 5년 정도의 오피스텔 규모별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치고는 조금 중대형으로 네.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가격이 가격대도 높고 상승률도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시장의 가격 상승을 조금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2017년에 4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 가격을 보면 6억 7천만 원 정도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거래도 많이 올랐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거래량도 보시면 이제 경기도 쪽에서 많이 늘은 상황이고 거래되는 거에서 중대형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네.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1분기 3월까지 1분기 자료를 조금 보면 예전엔 서울이 절대적으로 거래량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경기도가 이제 서울에 육박하는 정도 거래량을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로 좀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뭐 공급이 많아서 그랬었던 건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 공급 자체가 많았고 경기도에 공급되는 것 자체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좀 흡수하기 위해서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 규모가 좀 있는 네. 것들, 그리고 시설이나 단지 시설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갖춘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되었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도 늘고 네.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사실 전체 오피스텔 가격이 모두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매매하려는 수요가 많은 쪽이 조금 더 가격을 이렇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 쪽에는 투자 수요든 아니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하는 수요 등이 조금 보일 것 같고 이 전제는 이제 주택 시장이 계속 지금같이 상승세를 보이면 대체 시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노후한 오피스텔 네. 중에 초소형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오른 상태라서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세로 보이거나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려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신축이 강세인 거군요. 네, 오피스텔도 이 신축이라는 게 단지 이제 네. 새 건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교를 해보시면 예전에 1인 가구나 아니면 접근성 위주로 네. 이렇게 공급됐던 원룸형의 오피스텔에 비해서 최근에는 평형도 다양해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까지 합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 통계로도 이제 신축이 조금 더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 오름세가 덜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다 드렸네요. 제가 이제 뭐 전체 상황을 좀 요약을 드리고 하면 우선 가격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세 지수라는 거를 어쨌든 조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지수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중대형 경기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가격 상승세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다고 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약간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은 쪽 그리고 임대가 잘 되는 쪽 이런 쪽으로는 조금 쏠림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차이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네. 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저희 통계를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모습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리브 부동산에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도 매물이나 시세를 다 네. 제공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시장 흐름은 저희 통계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시장을 보시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통계는 리브 부동산을 보시고 오피스텔 통계는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임대 시장도 중요하잖아요, 오피스텔은. 네. 그래서 그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리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